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내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뭔가 약간 녹음하고 있는 동안 이게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움직여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네, 저는 맛있는 하루를 보내고 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버섯으로 닭강정 맛이 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걸 보고 꼭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늦지막히 일어난 일요일 늦은 오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만들고 났더니 딱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먹는 게 좋았을 메뉴였는데 점심 아점 메뉴로 고르기엔 좀 그랬다. 요즘 버섯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송이버섯을 사서 한 입 크기로 잘랐어요. 유튜브에서는 버섯으로만 했는데 집에 마침 가지도 있어가지고 가지도 한 입 크기로 잘랐죠. 그리고 전분 가루에 살짝 묻혀가지고 기름에 튀기듯 구워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만 하면 좀 덜 바삭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식힌 다음에 한 번 더, 2번 튀긴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식감에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사이가 뜰 때 양념장을 준비하는데 계량은 잘 안 해요. 귀찮아서. 그래서 맛은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아쉬울 때도 있고 한데 우선은 오늘 쓴 게 간장, 미림, 마늘 다진 거, 물도 넣고 케첩 조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이제 팬에 넣고 바글바글 끓이는 거죠. 그래 원래는 그걸 넣어야 돼요. 요리당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엿 같은 거.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설탕만 넣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조금 자작해지면 이제 튀겨놓은 아이들을 재빠르게 한번 샥. 그때 저는 약간 파랑 호두 얘네를 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럴듯한 비주얼에 닭강정 같은 비주얼에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그 맛있는 맥주 안주가 대낮에 탄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마신 건 아니고 먹었는데 조금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조금 느끼해가지고 다 먹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2만 보로 걸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5,000보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걸으러 나가는데 간식 삼아서 귀리우유를 만들어서 버섯이래. 그 딸기랑 같이 갈아가지고 약간 스무디처럼 만들어서 먹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걷고 피아노 학원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까 남겨놓은 그 버섯 가지 강정으로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꼭 얘기하고 싶은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비밀스럽게 비밀 무기로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일단은 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낭독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낭독. 오늘은 이번 주에 한번 했지만 또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의 또 다른 책 소통하는 신체라는 책에서 한 두 부분 정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 책을 제일 먼저 봤던 게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해했다고 믿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해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소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아서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이 텍스트와 신체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뭐 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이유는 알 수 없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신체는 나의 도구이므로 마음대로 혹사해도 된다. 신체는 모든 것을 바쳐서 뇌의 욕망에 봉사해야 한다. 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며 그것도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입니다. 매춘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주장에서조차 이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저는 자신의 신체의 경의를 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자신의 신체의 경의를 표하기란 지금 내 신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체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촉감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어떤 목소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을 만졌으면 하는지, 그런 것들은 머리로 생각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몸에게 물어야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다리가 늘씬해 보이니까 아프지만 참고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아도 신체가 싫다고 거부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의 목소리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의 명령을 신체가 거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뇌의 편을 들어 신체의 저항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체는 늘 게으름을 부리려 하고 안락을 원하고 반사회적인 쾌락에 빠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뇌로 규제하고 통제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된다고 믿게끔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넘어가서 91페이지부터 또 읽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로 읽지 않고 몸으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처음 레비나스의 책을 읽을 때는 너무 난해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뭔가가 써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몇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2주 정도 읽으니까 이상하게도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이어질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비나스 선생님이 숨을 들이쉴 타이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호흡을 느끼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대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지닌 물성 같은 것이 신체에 스며든 뒤에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신체적으로 동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겐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문장을 읽고서 저는 내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다겐 선생은 학창 시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는 여하튼 날마다 읽습니다. 하루에 서너 쪽씩 날마다 읽지 않으면 아무래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점점 문체가 몸에 달라붙는 걸 느낍니다. 몸이 문체에 길이 든다고 할지, 그러면 뭔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아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을 또 조금 쓰고 있어요. 93페이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소설에서 의미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성과 의미성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호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음악에서 배음이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배음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배음이 얼마나 함께 울리는지에 따라 음악의 깊이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더 쉽게 따뜻해지는 것처럼 배음이 스며 있는 소리는 신체에 더 깊이 오래 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조금 이어서 94페이지. 의미만 놓고 보면 두 개의 문장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훌륭한 문장은 그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문장이 신체 속으로 파고들어 옵니다. 그렇게 파고들어 오는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성과 의미성의 유기적인 관계, 즉 텍스트의 신체인 것입니다. 텍스트의 신체에 나의 신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읽는다고 하는 행위는 진실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호흡, 리듬, 촉감 같은 텍스트의 신체성을 경유하여 이윽고 의미성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제가 또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요만큼을 이렇게 뺏겨 써놔가지고 읽고 있는 건데 중간에 약간 중략한 부분도 있고 좀 예전에 읽어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신체성이 있는 글이란 어떤 걸까 고민을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은 잘 모르겠네요. 그 뒤로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뭔가 주저함이나 수줍음이 있고 망설인다거나 입속에서 우물거린다거나 머뭇거린다거나 얼굴을 붉히면서 서성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글이 사람의 신체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살면서 뭔가 세상에 명확하게 느껴지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늘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주저하고 늘 머뭇거리고 늘 뭘 할지 모르겠고 이런 감정 상태와 어떤 의식 상태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치다 다츠루 선생님의 글을 만났을 때 굉장히 위로받고 공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글이 다 막 좋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약간 권위적이라거나 고압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어르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일기처럼 이어지고 있네요. 이거 지금 어쨌든 낭독인데 네, 어쨌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의 노래. 조만간의 노래는요. 저의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 멀리 독일에서 듣고 있는 친구가
옛날에 할머니가 쓰신 글이라고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친구한테 들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라디오에서 멀리 독일로 보내는 선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할머니에게 달력이랑 크레파스랑 이런 거 선물해서 할머니가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랬던 되게 아름다운 어떤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외로운 멀리 타국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또 힘든 나날을 보낼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응원하고 있다고 한 걸음씩만 용기 내자고 인사를 하고 싶네요. 네, 노래 불러볼게요. 사랑은 눈물, 사랑은 행복, 사랑은 친구,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보고 싶음, 사랑은 미움. 사랑은 희망, 사랑은 사랑, 사랑은 우정, 사랑은 밥, 사랑은 밥, 모든 사랑하세요. 모든 사랑하세요. 하세요. 네, 오늘 17번째죠. 16화지만 이내적방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좀 많이 걸었더니 저녁에 잠이 솔솔 오네요. 나른나른 잠이 솔솔 오는 밤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모든 사랑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고요. 끼니 잘 챙겨두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시작해봐요.